과연 이것들을 통해서 완벽한 성인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말은 하고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겠지만 성인처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아이들이 사회 나갔을 때 성인들이 보기에는 결국 농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청각 언어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본의 농학교를 저희가 다녀와 봤습니다. 일본 치쿠바시에 위치한 치쿠바대학 부속농학교. 학교 곳곳에는 전광판이나 알림판이 설치되어 학교의 행사나 교육 소식 등을 전달하고 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개설, 일본 내 국립 농교육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유치부 수업이 한창인 교실, 농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린 시절, 무엇보다 기초학습 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청각장애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식 단계별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국어교육, 즉 일본어 어휘력이나 문장력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기초학습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 여기에는 매일같이 수업에 참관하는 부모의 역할도 큰데 아이와 수업을 함께 들으며 그날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놀이하듯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 표현력을 키우는 아이들. 엄마들 또한 수업 기법을 익혀 공부를 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前の日に家で勉強してきた言葉とかがやっぱり学校に来ると言えなかったら家に帰って復習したりですとか今日新しく出てきた遊びですとか言葉を、言いづらそうにしているときは書いて自宅に帰って自分の子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中心にもう一回絵日記に書いて復習して、この学校では、一つは日本語をきちんと習得してですね、社会の中でいわゆる自己実現、自分の力をそれぞれ持っている力を聞こえる人の中の社会、それから聞こえない人の社会の中で精一杯発揮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教育を行うというのが本校の目的で、そのために日本語の習得というのが非常に大事であるというふうな考え方をとっております。 100% 국가의 지원을 받아 농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어릴 적부터 철저한 맞춤식 교육이 진행되는 농학교. 장애 학생들이지만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통해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익혀나간다.幼稚部、小学部段階では、講話以外の方法を使わずに、補聴器あるいは人工内耳から来る音声の信号記号ですね、それを理解して直接日本語を身につけていくと。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교과 내용이 풍부해지고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수화를 사용한다. 이러한 단계적인 교육을 통해 농학생이지만 또래 비장애인들이 받는 정규 교육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 それから中学部あるいは高等部になってきますと、今度は子ども同士の活動、これかなり活発になってきますので、これは講話だけで活動するというわけにはいきません。で、かなり手話が入ってきています。 수업이 끝난 오후 3시. 어디서나 방과 후는 즐거운 법. 우리는 한 아이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펼친 것은 그날 배운 단어들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림 자료. 국어를 외국어 배우듯 해야 하는 농인의 특성상 반복 학습만이 최선. 때문에 두세 배의 공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같은 단어를 계속해 설명하는 엄마. 이 시기만큼은 엄마가 항상 함께하는 공부이지만 농학교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声をそこに置き換えた時にやっぱり一クラスは30人ぐらいいるんですよね。その中でなんか
こう聞こえがね、こうざわざわざわざわしてるところで、こう先生が何か言ったら、こう果たして聞こえるんだろうかって思ったり、お友達がやっぱりこう、こっちで話して、こっちで話してってこうざわざわしてる時に、こう今何するのかなってこう気づくことができるのかとか、なんかそういうところがやっぱ気になって、で特に小学校となるとちょっと学力のことがあるので、今いろいろな子がいますし、こう授業中にこう騒いじゃってる子とかがいたら、そこでこう先生のお話もよく聞こえ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り、ろう学校でこうきっちりこうやって、こういう言葉を覚えていったりとか、こうしてい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のかなって私は今はそう思っているんですけど。 예, 일본의 농학교를 봤는데 우리 농학교 현실은 어떤가요, 선생님? 제가 지금 VCR을 보고 느낀 것은 시설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농학교 시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극명하게 드러난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농학교에는 농인 학생이 너무 없어요. 특히 초등부 때.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에게 일본어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또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교육에 학교와 부모님이 굉장히 혼연일체돼서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농인 자녀를 둔 부모님도 네. 교사들 똑같은 열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교육의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또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 교양 수업 시간. 수업을 지도하는 안영애 교수는 국내 1호 농인 교수다. 농인과 농문화라는 강의를 통해 농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수업의 목표. 여러분보다는 2~3배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초, 중, 고 과정 그런 거 보면은 똑같아요. 시가들은 비슷하게 해가지고 수업의 주 내용은 농인의 언어인 수화.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배우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몰입하는 동작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 수화 동작은 집중하다. 열심히 따라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짧게나마 수화를 접해본 학생들은 농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농교육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농학교 교사가 수화가 부족할 때 농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힘이 들어요. 그 내용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자꾸 말로 하면서 그 수화가 시력이 부족하면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정말 시원하고